스위치가 어떤 거죠? 아, 이거 불났네. 자, 논어 시간입니다. 한 주를 쉬었나요? 쉬니까 이제 사람은 또 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놀면 놀고 싶은 관성이 생기고 또 일을 하면 일하는 관성이 좀 붙고 하루 한 주 쉬면은 쉬든 그런 그 습관성이 그래서 아마 좀 첫 시간에 결석이 많으네요. 자, 그 진도는 논어 20편 중에 14번째인 헌문편이죠. 헌문편. 그 헌이라고 하는 제자가 시 부끄러움에 대해서 물었던 것이 처음 첫 장이죠. 그렇게 해서 헌, 문치한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이 문 두 자만 가지고 편 이름을 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진도 나갈 때는 10장 교재로 말하면 251쪽 공자님의 평생의 제자들과 또 행적을 제자들과의 토론 그리고 행적을 적은 거니까 뭐 시간이 많이 걸려서 통독을 해야 되겠죠. 통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근데 사실은 유학을 한다고 하면서 또는 유학의 유교 문화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논어를 한번 통독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두룩하네요. 지금 유학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박사학위는 받았는지 모르지만 논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통독도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논어뿐만 아니라 이제 사서, 삼경 다 사실은 전공을 한다고 하면 박사학위, 석사, 박사를 받았다 하고 교단에 쓰고 강단에 쓴다면 적어도 사서, 삼경을 기본 경전이니까 그거를 한번 통독을 해야 되는데 논문 쓰는데 이제 뭐 필요한 구절만 갖다 따다가 쓰니까 전체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안 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학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이게 몇 번째 안 돼요. 공독을 같이 공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150쪽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7, 8, 9장을 했는데요. 6, 7, 8, 9장 했나요? 그런데 7, 8, 9장을 한번 성독을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어떤 내용이었는가, 무엇이었는가 이거를 좀 떠올리면서 기억을 불러오면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독을 하겠습니다. 7장 자왈 250쪽에 자왈 군자의 불인자는 유의 부언이와 미유 소인이 인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7, 8, 9장 자왈 유명해 이렇게 여기 요 구절까지 여기까지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잘 군자의 불인자는 유의 부언이와 미유
세수기 토론지하고 행인 자우수지하고 국리자산이 윤세지하니라. 마지막 문장만 명을 하는데 그렇게 글자대로 하면 명을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외교관계의 문서를 만들어서 보내는 그러한 그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초창이라는 말도 지금 쓰는 개념이고요. 토론지의 토론도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식도 쓰는 말이고, 그 다음 윤색도 다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주로 문장을 처음 초를 잡아서 얼기를 잡는 것을 초창기라고 했고요. 비친이 초창기하고 그 문장의 목차와 얼기 줄거리를 이렇게 대강 구성하고, 그 다음에 세수기 그것을 검토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가. 토론이란 말은 칠토자에다 의논할 논자인데, 의논하여 그 상대의 허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토론이죠. 그래서 토벌할 토자입니다. 토벌. 근데 여기 말씀원변에 쓴 걸로 봐서는 그냥 물리적인 무슨 무기나 이런 걸 가지고 상대를 토벌하는 게 아니라 말로 한마디 그래서 마디초자를 써서 말씀원변에 한마디 한마디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한 것이 토론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처음에 초고를 이렇게 얼기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행인뜻을 하는 좌우가 그것을 수식을 꾸미고, 수식어라고 요즘 문장을 이렇게 빠지고 거치는 것을 이제 수식해서 꾸미는 거죠. 꾸미고, 독리의 자산이라는 사람이 윤색지하니라. 윤색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렇게 윤나게 색을 칠하는 거죠. 윤기나게 색을 칠한다. 다시 말하면 그 문장, 외교 문서의 문장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수식에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빛나고 또 그 색깔이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윤색을 하는 거죠. 붙일 건 붙이고 뺄 건 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다. 이거는 아마 왜 여기서 제자들이 논어에다 이런 과정을 기록했을까 생각해보면, 역시 유교 문화는 외교도 상당히 중요시되기 때문에 외교를 할 때 문장을 잘 다듬 줄 알고 또 내용을 충실하게 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이것을 숙고를 해서 나라에서 그것을 확정해서 보내는 그러한 과정에 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역시 유교 문화는 정치적인 문제 상당히, 그러니까 유교의 이상을 사후에 믿음을 가지고 사후에 천당을 간다든가 극락을 간다든가 하는 그러한 논리가 아니고, 유교는 현실에서 그러한 것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유교의 기본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못 가진 거죠. 안 가진 거죠. 삶에 대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에 대한 걸 아느냐. 공자께서는 그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후의 문제나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세계로 만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정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정치 이론이 상당히 그러나 그 유교가 발상되어진 것은 농경문화의 정착을 해서 농경문화가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정착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마을 단위, 그 다음에 또 큰 도시 단위, 그리고 국가 이렇게 해서 제가 치국 평천하 이러한 논리로서의 그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법보다도 인격자가 정치를 하도록 그것을 이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치를 왕도 정치다라고 맹자의 이름을 왕도 정치. 그다음에 또 성인지치, 성인의 그 정치, 성인지치라고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그래서 어떠한 약속을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서 약속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그런 법도 중요하지만 법 이전에 인간의 인격성이 중요시 되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제가 수신이 되어야 제가가 잘 된 사람이라야 나라도 잘 다스리고 평천하도 평화롭게도 하는 평천하도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공자께서도 그래서 이러한 공자의 말씀 외교가 중요한데 외교의 그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 다음에 10장 호기문 자산한데 자활 해인연이라 문 자서한데 왈 피제여 그 다음에 문 관중한데 여기 인물이 뭐 자서 자산 그 다음에 관중 이런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문 관중한데 왈 이냐 탈 백시 병읍 300하얀을 반소사 몰치하고대 무원은 하니라. 저할 비니무원은 난하고 부의무교는 이하니라. 저할 맹공작이 위 조위 노즈 우하니라 어니와 우원이와 불가이위 등설 대부니라. 우선 여기까지 볼까요? 17장 같이 한번 성독을 해볼까요? 호기문 자산한데 자활 해인야니라. 시작. 호기문 자산한데 자활 해인야니라. 문 자서한데 왈 피제여 문 관중한데 왈 이냐 탈 백시 병읍 300
옳지오되 무언하리라. 자활이니 무언하고 부이무교를 이하니라. 자활의 공자의 조이무즉 어디와 일가이 등설대군이라. 자, 여기서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뭐 꼭 다 기억해둬야 할 인물들은 아니고요. 여기서 인물을 평가하는 인물한 그러한 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혹이 이건 혹은 제자 중에서 누군가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냥 길거리 가던 사람이 누른 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혹이 어떤 제자가 무언 자산한데 또는 뭐 벼슬아치라도 좋고 제자가 아니라도 좋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혹이라는 말은 어떠한 사람이 무언 자산한데 자산이란 사람에 대해서 물은데 자산은 거기 그 바로 전장에 독리자산 같은 사람이 보여요. 그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요. 자산에 대해서 물은데 공자 말씀하시기를 해인이 아니라 해는 은혜했자 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동사가 아니고 은혜로운 형용사죠. 그러니까 은혜로운 사람. 어미는 야니 야다 야라 하니까 야니라 하니까 은혜로운 사람이다. 은혜롭다라고도 하고 이제 자애롭다고도 해요.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다. 사람이지라. 그래서 자산은 이제 물론 이 관용이 있어서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정도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자서에 대해서 부분이 자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초나라의 이제 왕의 자손 아들이에요. 공자. 초나라 공자 이름은 납신자니까 지지의 신자. 그 주석에 보면 자서는 초나라 공자의 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능손 초국 초나라를 겸손하게 할 수 있어 소왕을 세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초나라의 어진 대부, 현대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자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으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피제요. 그러고는 다른 말씀 없으셨어요. 피제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 말인가? 그 사람 말인가? 그 사람인가? 그 사람 얘기인가? 그 사람 얘기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그러한 공자가 생략을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말인가? 그 사람 말인가? 이렇게만 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무은 관중한데 관중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물은데 여기서 왈은 공자의 말씀인데 공자는 생략하고 왈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됨이 탈 백시 병업 300 하얀을
여기서 우리가 형님을 다른 사람의 형님을 백씨라고 하는데 그 백씨가 아니에요. 글자는 같은데 여기는 말하자면 제 나라의 대군대 성이 백씨예요. 그래서 제 나라 대부 백씨가 탈자는 이건 뺏을 탈자입니다. 찬탈하다, 뺐다, 강탈하다, 강제로 뺐다 할 때 뺏을 탈자입니다. 그래서 그 제나라 그 봉건국가의 제나라죠. 그러니까 주나라의 무왕이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제후로 봉했죠. 그 제후의 나라들이 그 나중에 이제 전국 시대가 되어서 말기에 망한 나라들이 많고 또 이렇게 군대를 잘 적에 길러가지고 나라를 키운 나라들은 그 이제 그러한 나라가 전국 치운이라고 해서 일곱 개 나라가 진초, 연제, 한위조, 진초, 연제, 한위조 이 일곱 개 나라가 전국 시대, 맹자 시대에 와서는 일곱 개 나라가 강대국으로서 말하자면 천하를 이렇게 일곱 군데로 나누어서 운거하고 있었던 치국, 운거하는 운자, 영웅이라고 할 때 운자를 써서 치국이다. 일곱 영웅되는 영웅급의 나라들이다. 전국 치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 이전에 공자 시대에는 주나라 이제 그 나라들이 멸망한 것 빼놓고 나면 이제 일곱 개 나라들이 이제 큰 나라가 천하를 이렇게 좌지우지했는데 여기는 이제 백씨 제나라니까요. 진초연제 함이죠. 진초연제 이렇게 제나라는 그 당시도 상당히 컸던 거죠. 제나라 대부의 백씨라는 사람이에요. 그 백씨가 이게 주어 백씨의 이건 주어는 관중이죠. 관중 사람 됨됨이가 그 제나라의 백씨의 병읍은 이제 땅 이름이래요. 그 이제 읍의 이름이에요. 병자는 이게 뭐 이제 이렇게 아우를 병자가 되는데 말 경쟁하는 병자인데 읍 이름이 병읍이에요. 병읍의 300은 여기 숫자가 뭐냐면 300호 집 가구 수가 300가구를 침탈을 하얀을 반소사 몰치호대 그 반은 먹는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밥을 먹다. 밥 식자는 그 밑에는 식자가 사자로 읽어야 되고 밥이라고 하면 사, 먹는다고 하면은 동사로는 식. 그렇게 이제 한 글자를 가지고 두 개를 썼는데 여기서는 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친 밥, 나물밥 이런 얘기예요. 거친 밥, 소찬을 먹는다. 소찬을 대접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데요. 나물밥을 먹고 이가 다 몰이랑은 빠지다 이런 얘기죠. 없어지다, 인몰하다, 그래서 물에 빠져 없어질 물자인데 사실은 그냥 없어진다고 할 때도 같이 쓰는 이가 이치자니까 이가 다 없어질 정도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도 원망하는 말이 없다. 말씀원자 무원은 원망하는 말이 없이 그러한 것을 참아낸 그러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환궁이라고 하는 때 재상이 이제 관중인데요. 환공, 제환공, 진공, 뭐 그때 이제 공이 그 지방 국가의 봉건 국가의 왕을 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공이라고 하는 그 제나라의 임금이 환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공, 제환공. 정치를 잘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 제나라는 환공, 진나라 문공, 제환공, 진문공, 진목공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비교적 알려져 있는 그러한 군왕이었어요. 왕이었는데 이제 관중이 환공을 도와서 정치를 잘했던 인물. 그래서 관중에 대해서 그러니까 관중이 정치는 잘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백시의 병읍 300호를 뺏어가지고 그 백시가 거친 법을 먹고 이가 다 빠질 정도로 해서도 그렇게 했는데도 원망하는 말이 없었다. 이제 그렇게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관중이 인간성은 어떠냐? 어떻게 봤다고 볼 수 있느냐? 백시의 병업을 뺏어가지고 학대를 한 거죠. 그래서 관중의 어떤 그 도덕정치적인 그러한 측면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 것으로 그 원망 없이 그렇게 어려운 경우를 겪으면서도 원망을 없앴는데 관중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그 사람을 채용을 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을 칭찬한다거나 또는 그렇게 학대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내버려 뒀다. 그러니까 관중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러한 정치적인 거는 뭐 정치 역량은 저간지 몰라도 병업을 300호를 뺏기고 이렇게 막 고생하고 힘들어가서 원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관중이 아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평에 대한 정치적 역량이나 정치보다도 또 인물의 도덕성 이런 것을 평가를 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은 관중이라는 사람이 관중하고 이제 안자하고 관중안자라고 하는 사람이 제나라 환공 진나라 진문공 시대의 현상 어진 재상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는 그 인물에 대해서는 맹자에도 나오고 그래요. 그런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환공을 도운 관중 같은 분을 그렇게 훌륭하게 보지는 않았다. 그건 이제 맹자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장은 자활 빈이무어는 난하고 부의무교는 이하니라. 참 말씀이 옳은 말씀이죠. 가난하면서도 이렇게 말일자는 뭐뭐 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가난할 빈자 빈이면서 빈하면서도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빈자는 여러 번 말씀을 했는데 이건 8팔자인데요. 10수 사이클을 이거 뭐 주역에서 얘기입니다. 10수 사이클 하나에 사이클에 온전한 수로서 보는데 10은 이건 짝수가 아니에요. 수가 아니에요. 사실 완성품이죠. 열매요. 그것이 다시 시가 되는 종시원이기 때문에 10수는 짝수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아래의 짝수가 뭐냐면 8이에요. 그러니까 8은 10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포개되어 있는 글자를 나누어 놓았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10수 사이클의 수 속에서 나누어지는 가장 큰 수가 뭐예요? 그게 8이에요. 그래서 이 8자는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칼도자는 분명하게 이제 칼로 나눈다 이런 뜻이에요. 또 이러한 경우 이런 글자들 이거 공자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이건 마름모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마름모자, 마른 모양의 삼각형이다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은 코를 그린 거예요. 자기 코. 그러니까 코라고 하는 것은 내 코라고 하는 건 나를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일 수 있는 내 것. 그래서 별을 내 것으로 삼는 것을 뭐예요? 이게 사자가 되는 거죠. 사사. 별을 내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사로. 별을 같이 나누어 가지면 뭐 이게 공공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내 것을 사사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어서 나눌 8번째 나누니까 그래서 나누어 가진 것은 공적인 거지 사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게 공사라고 하는 게 글자가 이렇게 똑같은 그 코를 그리는 발음가 있는데 하나는 공적에 쓰여 여기는 하나는 사적으로 쓰여집니다. 이게 별을 용사짓는 용병사회를 위주로 하는 한자 문화는 정착문화, 유목문화가 아니고 정착문화. 그 정착문화이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하고 그러다 보면 이웃이 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유목문화는 그 보편적 가치 정착문화에서 생각이 나는 보편적 그 최고의 인문학이다. 그래서 이 나눈다는 얘기인데 여기다 칼조자가 있으니까 칼로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면 재물제자예요. 이건 조가 패자인데 조개 패자인데 옛날에는 조개 껍질을 화폐로 쓰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화폐 재물. 여기다가 이제 뭐 재물제자를 쓰면은 여기다가 이제 이걸 손으로 또는 수왕을 부려서 그것을 하나에 써먹는 것이 이제 제라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재물을 나누어 가는 것이다. 내 재물을 나누면 가난해진다. 아무리 부자라도 나누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빚.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이름으로 공산주의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이 한자의 원리에서 찾아냈는데 나는 다 같이 나누자. 공산이라는 똑같이 나누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누자고 하면 그건 가난해지는 것밖에 없다. 그런 얘기. 가난하면서 원망이 없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 없기는 굉장히 어렵다. 가난하면서 남을 원망 안 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성인군자가 그렇지. 가난할수록 원망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비교적으로 뭐냐면 부의무교는 이해합니다. 그거 비교해서 볼 때면 그때 부자이면서 교만하지 않는 교만함이 없다는 것은 없기는 쉽다. 그래서 부자는 대개 이제 교만하고 내가 부자네 하고 있는 걸 터치도 하고 남을 멸시하고 이러지만 그래도 부자이면서도 말하자면 교만하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는 것은 그건 가난하면서 원망 없는 것보다는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빈부 집안, 이건 집안이고요. 집안이고 한 집안 식구가 먹고 살기에 풍부한 밭을 가진 것이 이제 부자예요. 일구, 한 가구 이런 얘기, 한 가구. 한 사람 혼자 1인 가구가 아니고 한 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구라는 얘기는. 요것만 떼다가 이 하느님이 빛으로 내려주신 이건 보일 십자가 아니고 사실은 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한 90%가 이 글자는 90%가 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2점 찍으면 뭐예요? 5대자가 돼요. 2점 찍으면 5대자가 되고 이건 한 점 찍으면 보일 십자, 신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신은 저후에 어떤 그 존재가 빛으로 비춰주는, 내려 비춰주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신 분이 신이다. 이런 얘기. 말하자면 태양 숭배 같은 그 신을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한자 문화에. 근데 요 신이 한 식구가 먹는데 충분한 밭을 내려준 그러한 상태를 복복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타고나야 그런 거다. 이 부자는 이제 소부는 재근하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 있고 부지런하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대부는 제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큰 부자는 하늘이 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와서는 여하튼 간에 아무나 돈 많이 부자 될 수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부자의 그 기본적인 개념은 정착문화의 농경문화에서 생겨난 하나의 한자가 농경문화에서 나온 그런 문명이기 때문에 밭하고 연결돼요. 근데 부자는 지금은 뭐 겉으로 부자가 부자인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어디 비밀에다 감춰놓기도 하고 은행에 넣어놓기는 그 액수는 누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옛날에는 땅이 부자니까 부자가 드러났죠. 부자이면서 부자는 거만하지만 어떤 그 훌륭한 부자들은 그 자기 재산을 이렇게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난을 저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이면서 내가 부자다라고 하는 거만을 떠는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이 원망 안 하는 것보다 쉽다. 가난한 사람이 원망하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겁니다. 원망하기는. 그러니까 그 빈부를 나누어서 공자의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진짜 여기까지만 나가죠. 비니무원 그 다음에 부의무교 2. 그러니까 여기서 쉬울 자로 해석할 수밖에 없죠. 어려울 난자가 앞에 나왔으니까 바꾸역자는 아닐 것이다. 바뀐다라고 할 때 여기하고 투역 역과 이로 이렇게 두 가지로 읽는 글자다는 것도 아시고, 그러면 10장, 11장을 성독해서 뜻을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호기문 자산한데 자활 해인이 아니라. 시작. 호기문 자산한데 자활 해인이 아니라. 문자서한데 왈 피제로 문관중한데 왈 이냐 탈백시 병의 삼백하ян을 한수사를 치오되 무언하니라. 자활비니 무모는 안하고 부의무교는 이하니라. 아마 여기에 어려운 비니무원 하는 말하고 그 전장의 마지막 무원원이라고 하는, 아마 원망하지 않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 출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논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